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모르면 미납할 수 있고 알면 대박나는 임차인 보증금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 분석 그리고 실제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매 투자뿐만 아니고 실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오늘 내용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짚어드리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 18일에 경매로 낙찰된 물건입니다. 다만 8억 5천만에 낙찰됐는데 두 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납했습니다. 미납이라는 거는 나머지 90%의 잔금을 내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것을 미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왜 미납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시세가 경매 물건과 비슷한 층이 약 9억 6천만 원에, 그리고 2023년 8월이니까 경매가 낙찰된 비슷한 시점에 거래된 내역인데요. 그러면 8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뭐 취득세 이거 하면 경매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가격에 낙찰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9억 6천만 원에 시세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시세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아서 미납된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할까요? 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지금은 11억에서 12억 정도로 해서 약 1억에서 2억 정도 지금 가격, 호가이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네요. 이게 문제여서 미납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 보니까요. 여기에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매각 목적물의 대지 지분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자이커님, 공급계약서가 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공급계약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공급계약서는 우리가 가끔 아파트 보시면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들이 임차인들이 뭐 전세로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직 소유주가 등기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이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공급 계약서는 거의 등기 권리증이라고 해서 예전에 집문서 있잖아요. 집문서와 비슷한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하면 이런 공급계약서에 대지권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면 안전하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네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권리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정땡땡님이 있고,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에 보니까 보증금 2억, 그리고 뭐 1차, 그리고 2차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임차인 분석란에 보니까 보증금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여 2차 계약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임차인이 원래는 2억에 계약을 했다가 4억을 더해서 두 번째 계약을 했고, 이런 계약을 임차인 증액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증액 계약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경매 그리고 공매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봐볼게요. 자, 여기서 파란 박스를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일자, 2차 임대차 계약일자가 2020년 6월 24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확정일자 날짜가 2022년 3월 28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증액 계약을 했을 때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하고요. 전입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를 했어요. 이러면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데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전입과 이사가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질 게 아니고요. 두 번째, 계약한 날짜로 인해서 이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계약했던 금액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은 이 첫 번째 계약한 그리고 전입하고 이사한 날짜로 인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계약한 4억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계약한 날짜로 인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 계약을 했을 때는 권리 분석을 두 번을
나눠서 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에서 받는 우선 변제권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두 번째의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두 번이 발생을 하고요. 돈을 받아간 순서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두 번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을 했을 때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꼭 두 번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해야 안전합니다. 부자이커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물건 미납이 했잖아요. 미납에 의해서 잃어버린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조금만 한 번만 더 꼼꼼하게 권리 분석을 하면 안전하게 된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고 자,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것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박나는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24일부로 두 번째 계약되어 있던 4억에 대한 대항력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2022년 3월 28일이잖아요. 이 날짜를 가지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인 우선 변제권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항력 부분이에요. 첫 번째 대항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력은 2020년 6월부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돈을 받아가는 순서인데요. 아까 확정일자 날짜로 인해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으로 딱 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권리 분석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권리 분석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정다운이라는 분이 2차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이 계약일자 날짜와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합니다. 보니까 계약일자가 2020년 6월 24일이잖아요. 근데 말소기준 권리가 2021년 4월 27일이죠. 그러면 이 2차 분도 대항력이 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확정일자 날짜 봐볼까요? 확정일자가 언제죠? 2022년 3월 28일이 됩니다. 확정일자 날짜가 보니까 첫 번째 근저당, 두 번째 근저당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 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가는 순서는 여기에 있는 1억 8천과 3억 8천, 약 5억에 대한 돈보다 뒤에 돈을 받아가는 배당 순서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4억에 대한 대항력이 있지만 돈을 받아가는 순서는 다른 근저당 분들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볼까요? 더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이 돈을 받아갈 때는 근저당이 먼저 약 5억 6천만 원 정도를 경매 절차에서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증액되어 있던 4억이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8억 5천만 원을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보증금인 2억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임차인이요. 그러면 6억 5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6억 5천만 원에서 아까 근저당인 1번인 5억 6천만 원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약 1억이 안 된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 4억이 돈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 약 3억에서 4억 정도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이 왜 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4억 8,800만 원에 누군가 낙찰 받으셨네요. 그런데 아까 임차인의 보증금 4억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물건은 8억 8천만 원에 낙찰받은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최근에 거래된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10억 9,500만 원까지 실제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 약 2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내는 그런 물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11억에서 12억이니까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4억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4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인수된 금액이 있으면 대출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저 물건에 대한 대출은 안 돼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더라도 아까 4억에 대한 인수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저기에 있는 아파트의 이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세를 구한 분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인수된 금액을 처리하면 된다 라는 게 이런 물건들의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미납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박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증액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1차 계약 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하고 전입한 날짜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따져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증액 계약했을 때는 그 임차인은 전입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한 날짜를 가지고 대항력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뭘 받아놔야 되냐?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는 두 번째 순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정일자 날짜로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던 물건 같은 경우는 두 번 나눠서 권리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누군가는 낙찰을 받고 미납할 수 있는 물건을 누군가는 2억에서 3억 이상 여러분들의 몇 년치 연봉을 볼 수 있는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이렇게 2, 3억 뛰기가 가능하지만 공매로 넘어오면요, 막 4억, 5억 뛰기도 가능할 수 있는 권리 분석을 통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몇 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권리 분석을 통해서 지금도 투자를 해보시고 서울 집값 지금 상승 중이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경매로 정말 초대박 나는 물건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좋은 내용을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림으로 받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